고1 9월 모의고사 21번부터 25번까지 풀이 영상입니다. 21번부터 이제 할 건데 21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 동안 진행되는 스포츠 주간에 서로 다른 4종목 A, B, C, D로 활동하기 위한 스포츠 활동 신청서가 있는데 중요한 게 매일 서로 다른 2종목씩 하루도 빠짐없이 활동하도록 다음 규칙에 따라 이제 스포츠 활동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는데 서로 다른 2종목씩 넣어야 되니까 요일별로 A, B를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이 요일별에 하나 A, B, C, D 중에서 무조건 2개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요일별로. 그때 이제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제 그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조건을 한번 읽어볼 건데 가부터 각 종목은 적어도 2일을 선택하여 활동한다. 이 말은 즉슨 예를 들어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A를 선택했다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 화요일, 수요일, 화, 수, 목, 금 중에서 A를 하나 더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일 각 요일에 A를 각 요일별로 종목을 2개는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나 조건을 볼 건데 이제 종목 A랑 종목 B는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종목 A랑 종목 B를 이렇게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종목 B랑 종목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에 활동한다. 그러면 월요일에 B, C를 이렇게 같은 요일에 넣어버리면 화수목금에는 BC를 동시에 넣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가나다 조건을 활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알아볼 건데 일단 다 조건을 활용해서 종목 B랑 종목 C는 같은 요일에 활동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월요일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B랑 C가.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5일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이제 5일 이렇게 다 들어갔다고 치면은 근데 중요한 게 나 조건을 보면은 종목 A랑 종목 B는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겹쳐버렸죠. 그래서 A는 무조건 5일이 될 수가 없고 만약에 A가 4일 들어갔다고 칩시다. A가 4일 그러면 월요일이 겹치지 않게끔 화, 수, 목, 금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면은 이제 B 상황을 볼 건데 각 가조건에 의해서 각 종목은 적어도 2를 선택하여 활동해야 되니까 B 종목은 화수목금 중에 하루를 무조건 택해야 돼요. 근데 지금 A가 이미 화수목금이 차 있으니까 이렇게 돼도 지금 A, B가 겹쳐버리고 만약에 얘가 아니라 수요일에도 이렇게 겹쳐버리면 이미 수요일에 A, B가 겹쳐버려서 무조건 겹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가 4일, 5일은 무조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결국에 A가 들어갈 수 있는 요일 수는 A가 3일이던가 아니면 2일이던가 이렇게 2가지 케이스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1일까지는 안 되나요? 근데 가조건을 보면은 각 종목은 적어도 2를 선택하여 활동해야 되니까 A가 선택되는 경우의 수는 3일이던가 2일이던가 이렇게 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지금 B, C를 제가 월요일에 이렇게 2개 박아 놓고 시작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BC가 월요일에 이렇게 바뀌고 나서의 경우의 수가 구해지고 나서 마지막에 월요일 때, 화요일 때, 수요일 때, 목요일 때, 금요일 때 각각 그 케이스가 나오니까 마지막에 5를 곱해줄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BC를 월요일에 박아놓고 조건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해줄 건데 이 BC가 월요일에 박혔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제 A가 3일, 2일 이때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A가 3일일 때로 칩시다. A가 3일일 때 A가 3일 들어갔다고 쳐요. 예를 들어 뭐 화, 수, 목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A가. 그러면 B가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요일수를 한번 볼 건데 그럼 당연히 B는 화, 수, 목에 들어가면 A랑 겹쳐지기 때문에 무조건 금요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때 A가 3일 들어갈 때 B가 들어갈 수 있는 요일수는
월요일을 포함해서 이틀밖에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A 요일수에 따라서 B가 요일수가 정해진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일 때 한번 볼 건데 A가 3일 들어가고 B가 이틀 들어갈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C, D를 배치할 건데 그 전에 배치하기 전에 그러면 A가 3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화수목금 4개 중에서 3일만 택하면 되니까 4C 3이고 B는 예를 들어 A가 화수목 했을 때 B는 무조건 금요일을 택해야 되고 예를 들어 A가 만약에 화수금을 택했으면 B는 목요일로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에 나머지는 한 가지밖에 정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 A가 3일, B가 이틀 택해질 때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C3 곱하기 1C1이라서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때 이제 나머지 C, D를 배치할 건데 일단 최소 단위부터 볼게요. 그러면 C는 무조건 이제 그 가족권에 의해서 적어도 2일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C가 예를 들어 2일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2일. 그러면 이미 월요일은 한 번 택해졌기 때문에 화수목금 중에 한 번 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C라는 애는 이제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보면은 B가 이미 금요일에 택해졌기 때문에 C는 금요일을 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월요일에 B랑 C가 한 번 겹쳤기 때문에 다시 또 겹쳐질 수가 없어서 C를 금요일로 택하면 이렇게 C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C가 이틀 택해야 되니까 화수목 중에 하나씩 택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화요일에 택하던가 아니면 수요일에 택하던가 이런 식으로 세 가지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러면 C가 이틀을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C1인데 예를 들어 화요일을 택했다고 칩시다. C가 이틀 그럼 택해진 거죠. 월요일이랑 화요일이.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보면 나머지 D를 이제 이 월화수목금을 넣을 건데 근데 결국에는 매일 서로 다른 두 종목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목금 보면은 하루씩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D라는 애는 수목금 이 3일 중에는 무조건 수목금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C가 이틀 택해질 때는 D는 남은 자리 그러니까 요일별로 하나씩만 들어가 있는 상황에 D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D는 뭐 고정으로 박으시면 되겠죠. 뭐 경우의 수가 없고 무조건 이 상황이 배치가 돼야 된다. 그러면 A가 3일, B가 이틀 넣고 C가 이틀 넣는 상황은 이제 세 가지가 되니까 첫 번째 경우 C가 이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일단은 세 가지가 여기서 나왔네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C가 예를 들어 3일 들어갔다고 칩시다. C가 3일. 그러면은 결국에는 잠시만요. A가 3일, B가 1. 예를 들어 A가 3일, B가 2일이니까 뭐 예를 들어 금요일은 무조건 B라는 애는 무조건 여기에 금요일에 바뀔 수밖에 없겠네요. 이 상황에서 이제 C가 3일 들어갈 때를 한번 볼게요. 그럼 C가 3일이니까 화수목금 중에서 두 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C가. 그러면 근데 금요일에는 C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화수목 중에서 이틀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이때는 화수목 중에서 이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C. 이때는 세 가지가 되고요. 세 가지.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D를 한번 볼 건데 예를 들어 C가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는 월화수는 이미 두 개씩 들어갔기에 D라는 애는 나머지 하루씩 배치되어 있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렇게 무조건 고정 박아놓으면 되겠죠. 그럼 이때도 D는 고정이기 때문에 D는 고려할 상황이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 목요일이랑 금요일이. 그렇죠? 그러면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6가지밖에 없겠네요. C가 4일일 때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만약에 C가 4일이야. 그러면 금요일에는 배치가 안 되니까 C가 들어갈 수 있는 요일은 화, 수, 목 밖에 없는데 C가 4일. 예를 들어 C가 4일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각 종목은 적어도 2를 선택해야 되니까 4, 4. 그러면 D가 들어갈 수 있는 요일이 무조건 금요일밖에 없는데 금요일에 하루밖에 들어가면 금요일에 이제 하루밖에 안 들어가니까 가족권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각 종목은 적어도 2를 선택해야 활동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 보면은 D가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C가 4일을 만족할 때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는 첫 번째 경우 A가 3일, B가 이틀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총 6가지가 나와서 이제 4가지 곱하기 6가지 해서 이 상황에서는 총 24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 아까는 A가 3일일 때 B가 이틀밖에 안 되는 상황이 무조건 나오는데 이번에는 A가 3일 말고 A가 2일일 때로 한번 볼게요. A가 2일. A가 1이니까 예를 들어 이제 다시 지우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건데 A가 1이면 예를 들어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B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B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무조건은 아니고 B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요렇게 들어가서 B가 3일을 택하던가 아니면은 굳이 둘 다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서 B가 이틀 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것도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 볼 건데 그럼 A가 2일일 때 B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B가 2일이던가 아니면 세 번째로 A가 이틀 들어가고 B가 이틀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인 A가 이틀, B가 이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 화수목금 중에서 A가 들어갈 이틀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요일이 4가지 중에서 이틀을 택해야 되니까 4C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화수를 택했다고 했을 때 B가 남은 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에서 하루를 택해야 되기에 이때는 B가 택하는 경우에서는 2가지 요일 중에서 1개를 택해야 되는 경우 이 C1이라서 얘네 둘이 곱하면 6 곱하기니까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에서 C가 될 수 있는 경우에 C가 며칠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 볼 건데 자, 첫 번째로 예를 들어 C가 이틀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이 상황에서 C가 이틀일 때 그러면 C가 이틀이니까 화수 금 중에 하나를 택해야겠죠. 화수 금 중에. 왜냐하면 목요일을 이렇게 택해버리면 이미 월요일에 겹쳤었기 때문에 목요일에 한 번 더 겹쳐지면 안 돼요. 그러면 화수 금 중에서 한 번 택해야 되니까 이때 선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화수 금 중에서 요일을 하나 택해야 된다. 그래서 3C1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화요일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근데 C가 화요일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D가 이제 선택되는 경우의 수가 무조건 수목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수목금 이렇게 C가 화요일에 들어가 버리면 금요일을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가족권을 만족하지 않죠. 가족권이 아니라 지금 매일 서로 다른 두 종목씩 하루도 빠짐없이 활동해야 되는데 지금 금요일 보면 D만 하루가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C라는 애는 무조건 금요일에는 무조건 하루 택해질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케이스인 A가 이틀일 때 B가 이틀 골려질 때 그 상황에서 이제 C가 이틀이 골라지는 상황을 보면 무조건 얘는 금요일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3시일이 아니라 얘는 무조건 요일이 고정되겠네요. 지금 저 상황에서 보면은 금요일에 한번 들어가는 상황이기에 그럼 C가 이틀 고르는 상황에서는 금요일을 무조건 골라야 된다. 그래서 요일이 고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 이제 D를 한번 볼 건데 D 상황을 보면 지금 그러면 화수목금 지금 각각 하루씩 선택이 됐으니까 나머지 이제 하루씩 선택되어 있는 요일에 D가 들어가면 되니까 이것도 이제 D가 고정이라고 생각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한 가지.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C가 3일일 때로 한번 볼게요. C가 이틀 택해지는 게 아니라 C가 3일 택해질 때. 그럼 다시 초기화하고 C가 3일인데 무조건 아까 설명했듯이 얘는 금요일에 한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요일 중에서 화요일이던가 수요일이던가 목요일에 이제 택해야 되는데 목요일에 이제 하루가 들어가 버리면 다 조건 때문에 이미 또 겹쳐버리죠. 그러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중에 하루씩 이렇게 C가 한 번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그때 만족하는 D는 이제 똑같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지금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 이제 D가 싹싹싹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도 D는 고정이니까 결국에 우리가 따져야 될 건 C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뒤에 있을 세 번째 케이스에서도 이제 A가 이틀, B가 이틀 들어갈 때 또 C에 따라서 D가 들어갈 건데 그러면 결국에 C가 놓여지는 거에 따라서 뭐 한 가지 종목 듣는 요일에 D를 박아 넣으면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D는 고려 안 해주셔도 되겠죠. 이거를 알고 있는 채로 이제 진행할 텐데 이제 C가 3일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금요일은 하루 고정 들어갔고 이제 화요일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러면 나머지 수요일 목요일을 보면은 하루씩 들어가면 D가 이제 하루씩 들어가면 요일별로 하루밖에 안 들어가 있는 종목에다가 D를 추가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우린 이제 다시 C만 고려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C가 3일 택해질 조건을 보면은 일단 금요일은 하루 들어가고 나머지 이틀은 화요일이나 수요일 둘 중에 하루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C1.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 총 세 가지인데 혹시 C가 4일일 때도 한번 해볼까요? C가 4일. 예를 들어 세 번째 C가 4일일 때도 되는지 한번 봅시다. C가 4일일 때. 그럼 C가 4일이면은 일단 금요일은 하루 고정이고 목요일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C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나머지 D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에 그러면 C가 4일일 때도 성립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C는 화수금을 택했을 때 4일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때 만족하는 경우의 수도 한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인 A가 이틀, B가 이틀 들어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인데 이때 12가지랑 4가지랑 곱해버리면 이때 나오는 총 경우의 수는 전체 48가지가 나옵니다. 자, 48가지. 자, 라스트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A가 이틀, B가 3일일 때로 한번 해봐야 되죠. 자, 이번엔 A가 이틀, B가 3일. 자, 다시 초기화 시킬게요. A가 이틀, B가 3일일 때 케이스를 한번 할 건데 똑같이 A는 화요일, 수요일에 박혔다고 생각하고 이제 B가 나머지 이틀 목요일, 금요일에 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렇죠? 근데 A가 화수에 들어갔다고 쳤을 때 B는 목금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이 요일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화수 목금 중에서 A가 2개 택하는 경우의 수는 4C2이고 B가 예를 들어 화수 택했을 때 B는 무조건 목금을 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B는 고정값이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 1이다. 결국에 이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똑같이 이제 첫 번째 C가 이틀 들어갈 때 한번 볼 건데 그럼 예를 들어 A, B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고 이제 C가 이틀 들어가면은 목금은 들어갈 수가 없죠. 이미 월요일에 한번 겹쳤기에 그럼 C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화요일이나 수요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올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화수 중에 하나 택하기. 그래서 두 가지다. 2C1. 그럼 나머지 이제 D 상황을 보면 아까 설명했듯이 화요일에 이렇게 들어갔다 치면 수목금은 종목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D를 이 수목금에 배치해 주면은 조건에 다 만족하겠죠. 그래서 D는 이제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C가 3일 배치됐다고 칩시다. 3일 배치됐을 때 이 상황에서 다시 지우고
C가 3일 배치됐을 때. 근데 C가 3일 배치되려면 일단 목요일 금요일은 제외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럼 얘는 무조건 한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겠네. 그래서 얘는 한 가지라고 선택할게요. 한 가지. 그러면 나머지 D는 목금에 배치되면 되겠죠. C가 4일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3일 배치되고 나서 나머지를 목요일 금요일 하루를 배치할 때 당연히 겹쳐질 수밖에 없기. 그러니까 BC가 겹쳐질 수밖에 없기에 C는 여기서 3일까지밖에 배치가 안 된다. 그럼 이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끝났죠. 그래서 C가 배치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6가지씩 나왔으니까 6 곱하기 3 하면 이때 경우의 수는 18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자, 월요일에 BC가 하루씩 들어가는 상황에서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4가지, 48가지, 18가지 해서 다 더하면 90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는 BC를 월요일에 배치됐을 때 90가지가 나온 거죠. 그러면 화요일에 배치됐을 때도 90가지, 수요일에 배치됐을 때도 똑같이 90가지가 나올 거니까 결국에 금요일까지 배치를 시켜주면 90가지 곱하기 5를 해서 450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지금 조건에 따라서 A, B가 배치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C가 며칠 배치될 수 있냐. 이제 조건에 따라서 세 가지 종목을 몇 개씩 선택할 수 있냐 나열한 거죠. 뭐 상황을 따져보니까 D는 당연하게도 약간 요일별로 한 개씩 배치되어 있는 곳곳에 그냥 한 개씩 배치되면 상관이 없으니까 A, B, C만 고려해주면 된다. 여기까지가 21번 풀이였습니다. 이어서 22번 풀이 하겠습니다. 지금 4P3 더하기 4C3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P3은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4P3이 될 테고, 자 4P3은 4C3은 4C1이랑 같으니까 4C1 계산해주면 얘는 4랑 같죠. 그래서 결국에 값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4가 되니까 24 더하기 4 해서 28이 22번의 답입니다. 이어서 23번 할게요. 연립부등식입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각각에 대해서 부등식의 해를 구해줄 건데 얘부터 정리하자면 x 넘기면 2x가 1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가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여기서 나온 만족하는 x 넘기면 3x가 1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나옵니다. 얘네 둘 다 연립부등식이니까 공통된 해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공통의 해는 x가 6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만족하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은 6, 7, 8 해서 얘네들이 다 더해지면 21이 답이겠네요. 24번 봅시다. 행렬 문제입니다. 두 2차 정사각 행렬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는 이렇고 A-2B는 이거일 때 행렬 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렬의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결국에 우리는 B의 성분을 구해줘야 되니까 A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A 더하기 B, A-2B를 연립화하면은 얘네끼리 더하면 A가 살아남죠. 빼주면은 A가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에 좌변에 남는 거는 3B가 될 테고 이 행렬에서 이 행렬을 뺐으니까 성분끼리 빼주면 되겠죠. 성분끼리 이 행렬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4, 2, 마이너스 1, 4에서 1, 2, 8, 마이너스 11을 빼주면 같은 위치끼리 빼주면 4 빼기 1, 3, 2 빼기 2, 0 마이너스 1 빼기 8, 마이너스 9 4 빼기 마이너스 11이니까 15인데 3B가 성분이 얘니까 각 성분을 3으로 나눠주면 B에 대한 행렬이 나오겠죠. 그래서 B는 1, 0, 마이너스 3, 5가 나오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행렬 B의 모든 성분의 합은 이 성분끼리의 합을 구해주면 되니까 1, 마이너스 2 그래서 성분의 합은 3이 됩니다. 마지막 25번 풀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당식 px가 있을 때 p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결국에는 우리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px는
x-1로 나눴을 때 뭐 몫이 qx가 될 테고 x-는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상수항 r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나머지가 2라고 했으니까 r 값이 2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식은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x 값에 2를 넣었을 때 p1은 2인 걸 구할 수 있어요. 같은 원리로 x-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p2는 x에 2 넣은 값은 나머지가 3이니까 p2가 3인 걸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두 가지씩을 구할 수 있다. 근데 문제에서 최고 차항계수가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px라는 애는 2차식인데 최고 차항계수가 1이다. 그럼 x제곱 더하기 뭐 1차항계수 모르고 상수항계수를 모르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로 둘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식에 대해서 식이 두 개 나왔으니 이 미지수 두 개를 연립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p1은 2니까 대입해주면 p1은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2고 자 p2가 3이니까 x자리에 2를 대입해주면은 p2는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3이어서 여기서 만족하는 식은 a 플러스 b는 1 여기서 만족하는 식은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어서 두 식을 연립해주면 ab 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아래 식에서 위에 식 빼주면 a 값이 마이너스 2고 a 값이 마이너스이니까 위에 식에 대입해주면 b가 3이 나옵니다. 자 그럼 px를 구했죠. 그럼 p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p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p3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p3은 x자리에 3 넣으면 되니까 p3은 9 빼기 6 더하기 3이니까 p3 값은 6이 된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6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21번부터 25번까지의 풀이 영상이었습니다.